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이재명이가 또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거 헛소리 정도가 아니고요. 광기의 소리입니다. 이게 정말 정신이 아닌 거죠. 네? 광기입니다. 이거는 왜? 아니 유권자에게 투표를 말라니 이게 사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1당 대표가요. 유권자에게 투표를 말라. 이거를 들은 이 조선일보 사설자가 이 귀를 의심한다 하면서 이거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사설을 썼습니다. 그걸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한번 우리가 음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세종시 유권자, 세종시가 행정수도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이해찬이가 있고 또 거기를 장악을 했다시피 한 그 소위 민주당 최강세 지역입니다. 여기서 유권자를 상대로 이재명이가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살만하다 싶으면 2번 찍든지 2번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돌았습니까 이거? 아니 유권자를 뭐로 보고 있습니까? 살만하다 싶으면 2번 국민의힘을 찍든지 안 찍으려면 집에서 쉬시라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 이렇게 말한 거는 2번 찍을 사람들 찍지 말고 집에서 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국민을 지금 편을 쫙 갈라놓은 겁니다. 상대편은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반대편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놀아라. 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막말 중에 최악의 막말입니다. 이런 막말을 하는 것도 제대로 항변을 못하면서 지금 이 자꾸 공천을 한 사람들 다시 건드려서 공천 취소를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극좌파들의 그 준동에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념껏 소신껏 그대로 지금까지 잘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 잘했습니다. 지금 잘 끌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안 충전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것은 공동선대위원장을 한 서너 명을 다시 뽑아서 아주 명망가들 많지 않습니까?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김병준 씨 같은 사람들 딱 들여가지고 전부 다 포진을 시켜서 같이 선거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저 야당의 말이죠. 이해찬이를 끌어냈잖아요. 그다음에 김부겸이를 끌어냈잖아요. 이렇게처럼 말이죠. 지금 늦지 않습니다. 지금 긴급 투입을 해야 됩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말이지 대선 후보까지 지낸 최고위 정치인의 말이 이게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한다 이랬는데 이게 귀를 의심케 할 정도는 아니고 정신이 제정신이냐 정말 정신 상태를 의심합니다. 이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자유민주국가에서 대선 후보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의 정치인이라고는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저 사람이 최고의 정치인의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국민을 갖다가 어떻게 2번 살만하다 싶으면 2번을 찍든지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가 쉬라 이렇게 하는 건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겁니다. 아주 못된 발언이죠. 이거는 정말 상욕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아주 나쁜 저질의 인간들이 표현하는 그런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저질의 인간들이 표현하는 말, 편을 가르는 것은 저질의 인간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의 당대표는 적어도 말에서는 언어에서는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국민의힘은 분노해야 됩니다. 네. 더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서 장치를 해야 됩니다. 민주국가에서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이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한다고 이렇게 사설자는 통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과 대립을 오히려 해소해가지고 통합을 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의 첫 번째 사명인데 완전히 이거는 판을 엎은 겁니다. 정치 지도자가 도리어 분열에 앞장서가지고 국민을 갖다가 이분법으로 갈라치게 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문재인식 문재인의 갈라치기와 똑같은 좌파의 갈라치기입니다. 극좌파들의 갈라치기 행태가 이것이 아닌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투표는 모든 국민의 권리자 의무 아닙니까?
자기 당을 찍지 않을 사람은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주주의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말이죠. 정동영이 지금 저 후보로 나왔죠. 지금 저 전주에서 후보로 나온 정동영이 한번 보십시오. 노인들은 투표 안 하고 집에 가서 쉬셔도 된다 했다가 당 안팎의 비난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총선 출마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재명이는 이런 말 해놓고도 눈 깜짝도 안 합니다. 이게 뭡니까? 민주당도 자체의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당이라는 사실을 알 때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엿새 전에도 자신 지역구 주민에게 뭐라 했습니까? 설마 이찍 아니겠지? 2번 찍는 소위 이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해가지고 2번 찍는 것.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한 이 말입니다. 이찍은 좌파들 사이에 온라인에서 통용되는 소위 말하는 자기들의 언어인데 이찍, 2번 찍는 소위 국민의힘을 찍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찍 아니겠지? 당신 설마 아니겠지? 이런 얘기를 계양을에서 했습니다. 이 계양 주민들은 이런 소리 듣고 분노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주민들은 분노를 못 해요. 안 해요, 분노를. 분노가 나와야 되는 건데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송영길이 닦아놓은 지역구에서 그렇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재명이가 또 닦아놔서 그렇습니까? 이 말은요. 이찍은 지난 대선에서 기호 2번인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설령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1번을 찍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이라면 이재명을 비판을 해야 그게 옳습니다만은 비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지난 대선에서 2번을 찍은 국민은 거의 50%에 달합니다. 국민 절반을 이렇게 함부로 이찍이니 말이죠. 함부로 이찍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이게 이재명의 실체입니다. 이재명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까지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도 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지지도가 비교적 낮고 정권 심판론이 높으니까 반대편이나 중간에 있는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자기 지지층만으로 선거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을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러니 공천도 여론도 다 무시하고 독선과 오만으로 지금 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정봉주. 아니 거기에 나온 박용진인가 그 사람을 30점을 마이너스 감점을 시켜가지고 경선을 하라.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정봉주란 자가 목함지뢰로 국군 정말 이 DMZ에서 활동하다가 북한이 설치해놓은 괴뢰군이 북한 괴뢰가 몰래 설치해놓은 목함지뢰 발목이 상이가 됐습니다. 절단이 됐습니다. 두 분이. 이것은 우리 숭고한 애국정신으로 분석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가슴 아파야 되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함지뢰 그걸 갖다가 비아냥거리면서 앞으로 뭐 이 경품으로 목함지뢰 그걸 갖다가 인식을 시키면서 지뢰 그걸 얘기하면서 경품으로 목발을 하나씩 줘야 된다. 이런 정말 이거는 매국적인 발언이 아니고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반국민, 반국가 또 반국군적인 발언을 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유 없이 그걸 갖다가 목을 쳤어야 되는데 치지 않고 미적거리고 그런 발언한 건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과거라고 또 옹호까지 했어요. 과거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얘기죠. 이재명이가. 그래놓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아웃시켰지만 또 그 자리에다가 박용진을 시키는 게 아니고 또 찐명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자를 갖다 놓으려고 한다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제정신된 대한민국 국민인가 지금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의 북한 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우리의 북한 한 사람을 왜 대한민국 국민이 그들을 찍어야 됩니까? 김일성과 김정은을 폄훼하지 말라 한 자를, 그게 당대표로 있는 자를, 그자가 한 공천의 대상인 사람들을 왜 그들을 갖다 뽑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재명이가 그간 궤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말 뒤집기, 뭐 아주 그냥 이자는 말이죠. 이 의식구조가 아주 묘한 사람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야, 이런 자가, 이렇게 음해를 했던 자가 다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도 2번이나 어겼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을 해놓고 공개적으로 위성정당 안 된다, 이거 나쁘다 이래놓고 또 혼자서 가가지고 혼자서 자기한테 위임을 했다 이러면서 혼자서 해서 뒤집어가지고 준연동형으로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극좌파들을 들어오는 통진당 후신한테는 3석을 준다. 또 1석은 민주당이 양보해서 지역구 울산 북군을 주겠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나 해가지고 결국은 들어오게 다 돼 있어요. 통진당의 후신들이 모였다는 소위 진보당과의 약속을 하고, 또 그 외에 소위 종북 세력들 다 중심으로 간첩이 소위 그런 단체들도 여기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비례대표 연합 거기 회의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그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회를 어디로 어떻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안 차리면요, 대한민국 날아갑니다. 자기 조국이 날아간다는 그 풍전등화 앞에서 이재명을 지금 바로 똑바로 보면서 이 민주당을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한테 승리를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존속되지 못합니다. 이제 국민들도 이재명의 약속 뒤집기하고 막말 궤변에 대해서 너무 무뎌져 있다, 이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려니 할 정도입니다. 이게 개탄스럽다 이겁니다. 이제 이런 이재명의 무서운 이자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내부적으로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결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나가서 선거에 임하고 또 강력하게 선거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극좌파 이재명이가 이끄는 우리의 북한이라고 한 그자가 이끄는 바로 이 당의 후보들을 전부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위태합니다. 네, 오늘 그 사설자를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가슴이 울렁거리고 있습니다. 제1당 대표가 유권자에게 투표를 말라 했던 이 사실을 우리는 이찍 하려면 집에 가서 쉬라 하는 이재명의 그 얼굴을 한번 상상하면서 희죽거리는 그 웃음, 안경 너머로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린 그자에게 절대 져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높여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